이러니까 내 탓이야 라고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아이가 신호 보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해요. 점진적 독립의 연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네.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근데 좋은 말은요,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안 하게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오늘 제 옆에 아동발달 심리 전문가 이다랑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 불안이 많은 아이를 주제로 또 정말 많은 정보들 나눠주셨어요. 제가 불안이 많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던져봤는데 딱 24시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몇백 개 고민이, 그래서 오늘 그 고민들을 좀 취합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한다. 그 고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 양육 환경과 태도에 대한 고민들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통제적이라서 아이가 불안감이 더 커진 게 아닐까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이랑 연결해서 손톱 물어뜯는 거, 발톱 물어뜯는 거, 그리고 손 빠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불안이랑 관련이 있는지. 불안이 많은 애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건 있어요. 애착 인형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더 불안하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그 불안을 털어놓을 수 있는 놀이, 어떤 대화 이런 게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니까 내 탓이야 라고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아이가 신호 보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해요. 얘가 불안한 요소들을 잘 빼내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가 신호를 보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적인 양육을 한다. 이게 통제적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나의 모든 일상생활이 그 성향이 쫙 빠지느냐? 아니죠.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통제성이라는 건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 엄마의 성향 막 되게 많은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런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어떤 특정 시간을 바꾸는 것부터 많이 해봐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근데 그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준비물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아이하고 놀이할 때 나와 아이를 찍을 수 있게끔 촬영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자거나 이제 내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영상을 봅니다. 근데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전체 10분에서 내가 말하는 비율과 아이가 말하는 비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틀었는데 내 말소리가 겁나 많이 들려. 그러면은 아이하고 놀이하는 시간에서 이 정도 비율이 나왔다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곱하기 2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놀잇감이 누구 앞에 더 많이 가 있는지 봐야 돼요. 하다 보면은 자기 앞에 가져가 있는 부모님이 있어요. 이게 사실 통제의 시작이거든요. 놀이만큼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불안을 쏟아내는 곳이 없는데 그거마저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을 보시고 10분 동안에는 우리가 탁구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공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반응을 한다는 관점으로 그 10분 정도의 시간을 바꾸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아이 입장에서 그 놀이가 완전히 아이만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놀이 시작할 때 지금부터 10분은 땡땡이의 놀이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요 시간 동안 자기가 조금 더 스트레스적인 요인들을 마음껏 풀어내고. 놀이, 스토리 이런 거에서 풀어내게끔 도와주는 효과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엄마로부터 그런 시간을 얻어내었다라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비협조가 줄어들어요. 자, 네 번째 고민 가볼게요. 이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독립심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부모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힘든 아이. 노는 것도 자는 것도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아직도 엄마랑 같이 해야만 해요. 독립심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몇 살이 보낸 고민인지가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독립심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잘 서야지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예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매일 그 문 앞까지 가가지고 잘 들어가. 정문 앞까지? 거기서 안녕 하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다음에 학교의 절반까지 간 다음에 안녕. 그 다음에 같이 정신적인 내려와줘서 연습. 안녕. 그 다음에 문 앞에서 안녕. 이렇게 하고 지금은 그냥 쿵 닫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라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점진적 독립의 연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네.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독립을 시킨다면 우리는 독립성을 크게 한 덩어리로 본단 말이에요. 얘는 독립적인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네. 근데 독립은 되게 다양한 독립이 있단 말이에요. 수면에 대한 독립, 식사 독립, 학교 미션처럼. 가는 거 독립 이게 있어요. 다 한꺼번에 하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갑자기 내가 이 모든 것을 갑자기 혼자 해야 되지? 그래서 급한 놈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좀 급하고 굵직한 것들을 먼저 시행하면 자잘한 것들은 약간 몇 개가 세트로 딸려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등교 독립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여기서 여기까지만 걸어와 보자. 우리 저기까지만 손 안 잡고 걸어가 볼까?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건 개인차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면 독립을 가장 늦게 했어요. 몇 살 때 독립했어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할 때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때? 네, 저의 우선순위였어요. 왜 그랬냐면 잠을 잘 자야 낮 시간에 불안함과 독립을 견딜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얘가 자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다가 깨고 그다음에 약간의 야경 증상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얘가 그러기에는 낮 시간에 연습시킬 게 너무 많다고 맞아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저의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 이걸 보는 부모님들 중에 나는 사실 수면은 그렇게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왠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먼저 하기 좋은 거 그다음에 아이가 낮 시간에 밖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거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연습을 시키시면 충분하고요. 기능적인 부분들을 우선순위 삼아서 하나씩 클리어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자면 이것도 봐야 돼요. 불안이 높은 아이가 독립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던 아이가 도움이 익숙해서 맞습니다.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되게 유능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몸에 배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지금 영유아기 아이들 키우는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고 또는 성격이 급하신 분들 아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그냥 너무 익숙하게 아이의 그 생활을 해준 거예요. 촉촉촉 해준 거지. 이게 딱 해주는데 아이는 사실은 이거를 독립적으로 해봤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 동기부여도 없을 뿐더러 왜 해야 돼?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독립심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떼어주는 거, 기회를 주고 성공 경험을 좀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많이 썼던 말이 해볼래였어요. 왜냐면 이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이한테 네.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독립해야 된다. 네. 자, 마지막 고민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아이. 아들 엄마인데요.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건지 걱정도 되고 첫째 딸도 비슷하지만 둘째가 아들이라서 괜히 더 걱정돼요. 그 아들이어서 걱정되는 거 진짜 많단 말이죠. 불안이 많으면. 근데 저는 아이가 좀 더 많이 자라고 나니까 불안이 많은 아이여서 좋은데라고 생각한 지점들이 뭐냐면 아이가 섬세하고 신중해서 여자 아이들과도 잘 지내요. 어울려요. 근데 저는 이게 미래 사회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애들이랑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약간 막 맨파워 막 이런 것보다 좀 애가 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게 잘 다듬어졌을 때 더 좋은 점이 많아서 이걸 너무 그 얘의 부족한 문제로만 특히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한 가지는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 자신감, 자존감 이런 영역은 단순히 아이가 무엇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천천히 해낸다,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누적된 값의 최종 어떤 버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에 대한 감을 자기가 스스로 막 다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네? 라고 만드는데 이게 초기 청소년기부터
그러니까 연령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때까지 아이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예요. 네.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을 이 아이의 속도에 맞게 경험하느냐. 근데 경험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지난 영상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되고 그 얘기를 자꾸 말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좋은 말은요,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안 하게 돼요. 네. 근데 제가 아이한테 신경 써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엄마는 너가 처음에 할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있지만 난 네가 한 번 하면 되게 끝까지 잘한다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나 엄마는 너가 참 신중해서 좋던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 얘기를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가 자기가 자기 말로 그렇게 쓴 걸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능력에 대한 어떤 감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들었던 말들이 나를 형성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말이 항상 좋은 말을 해주자는 건 아닌데 좋은 말도 반드시 비중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아이의 눈동자 안에 내 눈동자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의 존재감을 어디서 느끼냐면 누군가의 눈동자를 통해서 느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사회성이 부족해서 이제 오고 이럴 때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눈맞춤의 횟수와 질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잘 가끔씩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이의 눈동자를 정확히 본 게 언제지? 눈을 맞출 수 있다라는 행동은 자기감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사회성과도 아주 많이 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저는 이렇게 뭘 하고 있다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냥 목소리로 응답하지 않고 눈으로써 보는 거. 그다음에 밥 먹거나 이럴 때 가끔 밥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아이 눈을 봐요. 왜냐면 아이가 저를 이렇게 봐주진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데 내가 아이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하다가 눈이 마주쳐요. 그럼 그때 그냥 이렇게 웃기도 하고 아니면 가끔 아이가 왜 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뻐서? 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이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주목을 받는 존재구나, 내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눈동자가 가장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엄마의 기대 수준이 아이의 발달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자체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가는 단계인데 그 엄마의 기대치라든지 엄마가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가능해서 아이의 시행착오를 좀 두고 보지 못하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시도하고 싶을 때 뭔가 해보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너무 기대 수준을 높이지 말고 그냥 아이가 시도하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럼요. 해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어떻게 거예요. 이렇게 할 생각을 맞아요. 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그거를 있죠. 조금 따라가 주면서 이렇게 좀 우리 관중 있잖아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를 볼 때 끌어주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1시간짜리 영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임했고요. 고민이 아마 이것보다 종류는 더 많을 네, 텐데 제가 맞아요. 그동안 경험한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좀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민주쌤이랑 같이 뭐 어차피 강의도 하고 Q&A도 하니까 맞아요. 앞으로 또 만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우선은 강의만 같이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좀 재미있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재미있어서 케미가 잘 저는 맞고. 지금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그렇기는 한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맞아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스 없으면 부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채널 있잖아요. 누가 난 언론 아주 귀여운 채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네. 많이 봐주시고 저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 있고 또 라이브로 고민들 많이 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많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